2학년 과정은 이제 뭐 동물과 2학기 과정은 동물과 에너지, 물질의 특성, 수권과 해수의 순환, 열과 우리 생활 이렇게 되고요. 동물과 에너지는 뭐 생명과학 분야이고, 물질의 특성 화학이고요. 이거 지구과학 이런 건 이제 물리 분야가 됩니다. 자, 식물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1학기 부분에 2학기 부분에 동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물체는 어떤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되고 그 조직이 모여서 어떤 뭐 이제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이런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생물체는. 네,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 세포로 되어 있어야지 생물이에요. 생물. 세포로 안 되어 있으면 생물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이런 거는 세포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정도 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고, 코르크 조각을 얇게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되게 작은 방이 많이 관찰이 됐어요. 되게 작은 방이. 작은 방이다라는 의미에서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세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근데 그런 애가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조직.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돼요. 조직.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이고, 근데 그런 조직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하나의 기관이 됩니다. 기관. 기관의 정의도 아셔야 되는데, 조직이나 조직계가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 뭐 그렇고 이제 그런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가 되는데 그걸 개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식물하고 동물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건 똑같은데 식물은 잘 보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직계. 조직계라고 하는 게 식물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은 조직계가 없어요.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은 잎이나 꽃이나 이런 거, 줄기 이런 게 하나의 기관이야. 그런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돼요. 표피세포 이런 게 모여서 표피 조직이 되고, 잎살세포라고 하는 게 모여서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 이런 게 되고, 물관세포나 체관세포가 모여서 물관 조직, 체관 조직이 되는데, 요걸 두 개 한꺼번에 모아서 조직계가 돼. 관다발 조직계. 요런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기본 조직계가 되고, 표피 조직이랑 뭐 공변세포랑 모아가지고 표피 조직계가 돼. 아무튼 식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조직계가 모이면 잎이 되고, 그런 게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자꾸 글을 읽어봐 주시고, 세포, 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표피세포, 잎살세포, 물관세포 등이 있다. 조직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구성이 되는 거고, 크게는 분열조직과 영구조직으로 나눈다. 근데 이게 분열조직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생장점이랑 형성층 이런 게 있는데, 식물을 이제 잘 보면 사실 이 끄트머리만 막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에 자기 어렸을 적에 키를 표시를 해. 근데 한 10년 있다 가도 그 표시 그대로예요. 근데 이 끄트머리는 자꾸 자라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생장점이 있는 곳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분열 조직이라고 하고, 이미 다 세포 분열을 마친 부분은 영구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좀 어려운 얘기여서 뭐 요거는 이제 하이탑 책에만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생장점은 길이가 생장하는 부분이고요. 형성층은 부피가 생장하는 부분이야. 부피가 이렇게 굵어지는 부분이 형성층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돼요. 조직계는 식물에게만 있는 구성 단계이다.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등이 있고요. 기관은 조직계가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런 게 기관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개체는 이런 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돼요. 자, 근데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 다음에 조직계라고 할 부분이 없어. 요런 애가 모이면 하나의 기관이 돼, 기관. 위라고 하는 기관이 되는데 위에는 표피 조직도 있고 근육 조직도 있고 신경 조직도 있어요, 같이. 근데 이 기관이 위가 하는 일이 소화작용이거든, 소화. 근데 식도도 소화에 관여되고 입도 소화에 관여되고요. 소장이나 대장이나 간이나 쓸개나 이자 이런 게 다 소화에 관여돼요. 소화를 하는 애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관계라고 하는 게 돼, 기관계.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소화계도 있고 호흡계도 있고 뭐 순환계도 있고요. 골격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습니다. 그런 게 기관계가 모이면 하나의 개체가 돼. 동물은 기관계가 따로 있다. 자, 그 조직에도 이제 뭐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이런 게 있다. 기관은 어떤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다. 위나 간, 쓸개, 이자, 심장, 폐 등이 기관이 됩니다. 기관계는 동물에게만 있는 구성 단계이고 사람에게는 이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요게 네 가지는 요 단원에서 배워요. 이제 신경계는 이제 3학년 단원에서 배우고 요런 기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계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야.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유기적으로 되게 밀접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사람의 이제 기관계에는 소화계가 있고요. 뭐 이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애들. 순환계는 이제 심장이랑 혈관들을 말하는 거고, 호흡계는 폐랑 코, 기관 그런 거 말하는 거고, 배설계는 콩팥이랑 방광 이런 거 말하는 거고, 대장은 있잖아. 대변이 배설된다라고 생각해서 배설계라고 착각하는데 대장은 소화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배설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경계가 있고 뇌랑 척수, 골격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관계가 됩니다. 학습 내용 체크 봐봐요. 자,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형태의 기능을 하는 것을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하는 거 맞네. 기관이라고 한다. 근데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조직이 모여 조직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 근데 동물은 조직계는 없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있어요.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계는 배설계가 됩니다. 쓸 수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소화계를 배워야 되는데 그 소화계 이전에 영양소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영양소는 외부에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물질인데 몸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영양소의 종류 크게 나누면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누는데 주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면은 에너지가 나와. 탄수화물은 이제 밥이야, 밥 같은 거. 밥, 감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먹으면은 힘이 나. 단백질도 만약에 탄수화물이 없다. 그러면 단백질 먹어도 이제 힘이 나고, 지방도 힘이 나. 근데 바이타민 이런 거는 힘이 안 나요, 사실. 바이타민을 배고프다라고 먹어도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이 아니야.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작용 조절하는 영양소로 무기염류나 비타민이나 물도 영양소에 해당해. 왜냐하면 물이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물도 영양소에 해당합니다. 이런 애들은 부영양소. 주영양소는 뭐가 된다? 에너지로 쓸 수가 있다. 에너지로. 다시 볼게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탄수화물 분해하면 나중에 이산화탄소나 물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설에 대해서 배울 때 할 거고, 1g당 4kcal의 열이 나와요.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4kcal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단당류로 구성되며, 이 단당류가 뭐냐면 포도당 이런 게 단당류예요. 과당이나 갈락토스도 있는데 그냥 일단 포도당만 알아두시면 돼. 포도당이 2개가 모이면 2당류, 포도당 2개 모이면 엿당이라는 게 돼요. 엿당. 뭐 다른 것도 설탕도 있긴 해요. 젖당 뭐 이런 것도. 근데 다당류는 되게 많이 모여, 포도당이. 그러면 이제 녹말과 같은 다당류가 돼요. 예, 글리코젠도 다당류고. 자, 생명과학은 아무튼 외울 게 많아요. 예, 자꾸 책 읽어두셔야 됩니다. 자,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저장됩니다. 근데 이게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막 회식하고 고기 잔뜩 먹은 다음에 나중에 뭐 또 밥도 드십니다. 예. 그 밥을 먹으면 금방금방 힘이 나와요, 실제로. 고기를 먹으면 좀 있다 나오고.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탄수화물이야.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대부분 분해해서 없어지고, 만약에 남는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바꾸니까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매우 작아요. 밥이나 감자나 빵이나 국수, 뭐 고구마 뭐 이런 건 탄수화물입니다. 녹말로 되어 있죠. 주로 녹말로 되어 있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 질소. 여기엔 질소가 없죠. 나중에 이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도 해. 1g당 4kcal의 열량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탄수화물이랑. 예,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막 분해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결합되어 있어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20종류입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되고, 머리카락이나 근육,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야. 그러니까 주로 에너지원 쓰이는 거는 탄수화물.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뭐 피부나 이런 거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자, 아무튼 단백질이 효소 같은 것도 돼. 호르몬도 되고. 이런 애들이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합니다. 그 단백질이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세포도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가 막 키가 쑥쑥 자랄 때는 성장기에 특히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해야 돼. 몸의 구성 성분이 되니까. 살코기나 뭐 생선, 달걀, 콩 등에 많이 있습니다.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1g당 9kcal가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이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장할 때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 놓는 거고, 지방은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결합되어 있는데,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여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무슨 분자가 있는 거야, 사실. 글리세롤에다가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세 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진짜로. 하여튼 이게 3대1 지방산 3개, 글리세롤 하나가 이제 결합되어 있고요.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버터, 식용유, 땅콩 이런 거 지방으로 되어 있다.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이제 뭐 비만을 유발하죠.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이 아니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작용 조절하는 영양소로, 무기염료는 뭐 칼륨, 칼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뼈나 이 아니면 철 이런 것들은 혈액의 헤모글로빈 성분이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트륨, 칼륨, 칼슘, 철, 인, 아이오딘 이런 게 적당량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우유나 멸치나 견과류, 해조류, 채소 이런 게 많아. 너무 고기만 먹지 마시고 이런 거 먹어야지 무기염류가 잘 들어옵니다. 몸 안으로. 비타민은 몸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게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되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적은 양으로도 생리작용 조절합니다. 근데 조금밖에 없어도 그게 부족하잖아? 그러면 여러가지 병이 생겨요. 뭐 각기병, 피부병, 계열병, 뭐 야맹증, 구루병, 빈혈, 혈액응고지연 뭐 이런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주로 또 이제 채소나 과일에 많죠. 이런 거 다 원래 음식물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물도 영양소야. 물은 우리 몸의 60에서 70%나 차지합니다. 단백질보다 더 많아요, 물이. 그래서 몸의 구성 비율 중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물은 그 뭔 일 하냐? 영양소나 노폐물을 운반해줘요. 물이 막 이렇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운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물이 있어야지 체내에 여러가지 그 화학 반응 같은 것도 잘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열이 높아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온 유지가 되게 건강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로 되어 있는 것이 체온 유지에 중요하다. 근데 이런 영양소를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려면 반응들을 아셔야 돼요.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해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녹말에 뿌리면 원래 옅은 갈색이었는데 청람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서 청람색으로 바뀌면 녹말이 있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녹말이랑 포도당은 둘 다 탄수화물의 일종이야.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녹말을 검출하려면 아이오딘 반응하는 거고, 포도당을 검출하려면 베네딕트 반응을 해요. 근데 이게 포도당이면서 가로치고 당이라고 돼 있지, 당. 요 당은 뭐 엿당이나 뭐 젖당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야. 뭐 일단 엿당만 외우셔도 돼. 포도당과 엿당은 베네딕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을 하면 황적색으로 바뀌어.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을 하면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포도당이 있다라는 거. 포도당이 있다. 가열하는 건 얘만 가열하거든요. 얘만. 베네딕트 반응만. 이거는 반응 빠르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고. 자, 단백질이 있는지 알아내는 반응을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데, 뷰렛 용액이 요렇게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서 써져 있어도 이게 뷰렛 용액이야. 뷰렛 용액 떨어뜨렸을 때 보라색으로 바뀌면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자, 지방은 수단3 용액이라는 걸로 합니다. 수단3 용액을 넣으면은 원래 붉은색이었던 게 좀 밝은 붉은색이 돼요. 선홍색이라고 해서 선홍색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요 네 가지 반응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밑에 학습 내용 체크. 3대 영양소 중 주 에너지원, 주자가 중요한데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써주시고, 무엇은 1g당 가장 많은 열량을 낸다. 지방. 지방 9kcal니까. 무엇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단백질.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포도당에 무엇을 넣고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무슨 용액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첨가하면 녹말. 그러면 이 색깔을 청람색이라고. 청람색. 약간 푸른색 계열이 보이거든요, 사실. 아예 까만색이 아니라 이게 청람색이라고 해. 청람색으로 변한다.
자, 영양소 검출하는 거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봐봐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었을 때 청람색이 되면 녹말이 있는 것이다. 맞죠? 자, 베네딕트 용액 넣고 가열하는 까닭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 맞습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양소 검출 반응으로 음식물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다. 아니지 뭐 바이타민이 얼마 있다 뭐 이런 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되는 것만. 자, 봐봐. A 플러스 B의 듀랩 반응은 안 일어났대. 근데 이 A 플러스 C는 일어났대요. 그럼 C가 그쵸. C가 반응한 거죠. 근데 듀랩 반응은 단백질 확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수단3 반응이 일어났대요. 둘 다. 수단3는 지방이거든요. 지방.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아이오딘 반응은 B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럼 아이오딘 반응은 이제 녹말이 있다는 거죠. 녹말. 근데 답을 녹말 쓰셔야 돼. 탄수화물 쓰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포도당이랑 다르기 때문에 답은 녹말 쓰셔야 됩니다. 자, 숙제를 좀 내줘야 되고, 개념 확인 문제를 해보십시오. 프린트도 한 장씩 줄 테니까 프린트 해와야 돼요.